안녕하십니까. 대개소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곧 올 편집자가 사용을 할 시스템을 만들어 볼 텐데, 일단 부품을 하나하나씩 다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프리미어나 뭐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CPU는요, 요거거든요. 물론 가격에 구애를 안 받으신다는 전제 하에는 아직은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CPU 중에서는 9900K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왜냐면은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멀티코어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코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나 뭐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인텔의 더 비싼 CPU로 가지 않은 이상은 9900K를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은 싱글코어 성능도 충분히 훌륭하고 멀티코어도 8개의 코어와 16개의 스레드가 있으니까 예산이 넉넉하시다면 9900K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라이젠 2700X도 괜찮아요. 조금 이제 좀 빠릿한 편집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요거 비싸지만 9900K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드는 제가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칭찬하는 보드 중에 하나죠. 에즈락의 G390 타이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타이치 보드를 선택한 이유가 얘가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다른 보드에 비해서 오버클럭이나 그런 거 안정성이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가격대가 굉장히 착해요. 30만원대, 지금은 20만원대 후반에 포진을 하고 있고, 특별히 뭐 CPU가 엄청나게 수율이 좋지 않은 이상 이 보드로 사용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범용으로 오버클럭을 어느 정도 하시겠다 하면 얘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10기가 네트워크가 있는 얼티밋 버전도 있는데, 사실 10기가 네트워크는 사용하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 10기가 네트워크 장비가 다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뭐 돈이 좀 남으신다면 10기가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는 타이치 얼티밋을 하셔도 되고요. M.2 방열판은 제가 M.2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빼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메모리는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든 적이 있는데 직구를 했던 도미네이터 DDR4를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영상 편집에 사용하게 될 컴퓨터이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 스피드보다도 메모리 용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DDR4 이게 아마 XMP 클럭은 3000에 CL15일 텐데 조금 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16기가 풀뱅이니까 오버가 많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스레드리퍼에서도 3000으로는 사용을 하던 제품이니까 인텔 보드에서 조금 더 예쁘게 되지 않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중에 하나는 방열판이 깔끔한 실버라는 거. 커세어 도미네이터 3000CL15짜리 쿼드 킷을 준비를 했습니다. 16기가짜리 4개니까 총 64GB. 이런 일반적인 메인스트림 보드에서는 최대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쿼드코어로 8개의 슬롯이 있는 보드를 쓰신다면 128까지 달 수도 있겠지만 영상 편집이 우선인 킷이니까 용량을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SD는 있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만약에 새로 구입을 하신다면 뭐 MX500을 쓰셔도 되고, 사실 저는 SSD 용량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NVMe SSD를 사용하시더라도 SATA SSD에 비해서 성능 차이 못 느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제가 각각 갖고 있기 때문에 킹스톤의 A1240짜리 NVMe XD를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지금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웬디 블루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번에 만들면서 한번 봤는데 웬디 블루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램이 없다 뭐 그래서 까이고 있긴 한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속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뭐 램도 달려있고 속도는 제가 2배속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비싼 NVMe의 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프로그램하고 윈도우 드라이브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영상 편집용이니까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1100.5인치 SSD를 2TB짜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작업 중인 영상은 여기 보관하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 매장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작업 중인 데이터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2TB 데이터 보관용 SSD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7 요거 했고요. 요거는 이제 커스텀 순행 했을 경우에 2080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2080 Ti에 가까운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커스텀 순행 할 거니까 요거를 가지고 있는 라데온 7에 2K 워터블럭을 장착을 했고요. 케이스는 좀 이따가 이제 뜯으면 보시겠지만 펜텍의 P600S 화이트 빨간색 테마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케이스 내부가 흰색으로 칠해져 있으면서 커스텀 순행에 좀 적합한 케이스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안텍 EAG 750W
골드 저거는 단지 흰색 파워인데 가격이 적당하고 용량이 적당해서 사용을 했어요. 보이는 데는 슬리빙 케이블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슬리빙 케이블 화이트도 준비를 했고요. 빼는 요거 아틱 화이트 프레임에 블레이드까지 투명하거나 화이트인 건 이 제품이 제일 좋더라고. 아틱 P12 PWM 제품 요거 5개 준비를 했고요. 화이트 감성에 맞게 맥스파인더 연장 케이블 사용을 할 거고요. 순행 부품을 소개를 드릴게요. 라데온 7 전용 블럭이랑 실버 백풀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CPU 블럭도 요거랑 어울리게 EK 벨로시티 RGB 풀 니켈 블럭을 준비를 했습니다. 피팅은 EK에서 나오는 카드용 피팅,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거 한 10개 정도 있더라고. 10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라디, 물통, CPU 한 5개죠. 5개니까 10개만 있으면 전부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덩어리에 나오는 구멍 하나, 들어가는 구멍 하나 이렇게 필요하다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피팅을 고르실 때는 이런 PETG나 아크릴용 피팅은 외부 구경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16mm 관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16mm 관용 피팅을 개수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이런 거 90도 아답터 이런 거 부품 구입하실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피팅 호수나 관 규격에 맞는 피팅을 부품 개수별로 딱 맞춰서 사시면 돼요. 라디에이터는 XSPC에서 나오는 라디에이터 중에 흰색 제품이 360짜리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너무 두꺼운 걸로 하시면 작업하는데 조금 애로가 생길 수 있어요. 두꺼운 거 하면 멋있을 수도 있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그리고 펌프 물통 콤보는 요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보통은 D5를 거의 추천을 드리는데 비츠파워에서 나오는 합본 제품이 있어서 구입을 해봤어요.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먼저 CPU부터 장착을 하고 가겠는데요. 인텔 CPU 장착하시는 법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에 덮개가 있잖아요. 이 덮개는 그대로 두신 상태로 이 레버를 젖히시고 여시면 돼요. 여신 다음에 이거를 예전에는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맞추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요새 보니까 소켓에 화살표가 없어. 이 밖에 있는데 좀 헷갈리거든요. 차라리 그거 보지 마시고 홈이 양쪽에 2개가 파져 있죠. 인텔 메인스트림 CPU는 이렇게 위에 홈이 2개가 파져 있어요. 여기 소켓에도 보시면 여기랑 여기에 그 홈에 맞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에 그 아까 보여드린 CPU의 홈에 맞는 튀어나온 이 두 부분에다가 CPU에 여기 파져 있는 이 홈을 맞춰가지고 가볍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접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넣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 다음에 얘를 내리시고 여기 밑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얘를 원래대로 젖히시면 얘는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프로세스를 먼저 장착을 하고 이걸 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먼저 띄시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밑에 핀이 있기 때문에 핀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실수하면 그냥 CPU를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뚜껑이 떨어집니다. 뚜껑을 일부러 띄려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메모리를 설치를 해볼게요. 메모리 설치하는 거는 인텔이나 AMD나 상관없이 다 똑같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 보통 이 양쪽에 메모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드에 따라서 이쪽만 젖혀지는 경우가 있고 이쪽까지 젖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 젖히신 다음에 슬롯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데 이 길이가 이쪽이 살짝 짧고 이쪽이 살짝 길어요. 메모리 스틱도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노치가 있거든요. 이 노치가 이쪽이 살짝 짧고 이쪽이 길죠. 이거 뒤집어서 넣으시려고 하면은 이게 안 맞아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뒤집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안 맞지? 구멍이랑. 이거를 억지로 넣으시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이거를 보셔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맞추신 다음에 양쪽에 맞춰가지고 요 홈에 맞춰서 넣고 양쪽에 동일한 힘을 줘서 아래로 미시면 이렇게 딱 감기면서 결합이 돼요. 근데 또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 겁나서 힘을 너무 안 주시는 경우 있어. 메모리가 부서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힘 줘야 돼요. 타이치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방열판이 있고 방열판의 나사 2개를 제거를 하면 이 방열판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새 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써멀 패드를 보호하기 위한 비닐이 붙어 있거든요. 비닐을 제거를 먼저 하시고 M.2 SSD 장착하실 때는 이렇게 슬롯 쪽에 보통은 이렇게 제조사 로고가 위로 오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슬롯 쪽에 밀어 넣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끝에 나사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 전용 나사는 M.2 슬롯 전용 나사는 메인보드 박스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장착이 아예 되어 있는 보드들도 있어요. 나사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열판을 여기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방열판이 없는 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M.2 SSD의 요거가 보기가 싫다 그러면은 요거 다시면 돼. 케이스에 넣기 전에 CPU 블럭을 먼저 장착을 하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 3개 있죠? 여기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EK 백풀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보드에 들어간 다음에 반대쪽에서 이렇게 생긴 기둥을 4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기둥이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인텔용 블럭을 사면 기둥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요 밑에 거가 11551 소켓용이고 위에 거는 20660용이에요. 아예 백풀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하고 1151 소켓에서는 요걸 사용. 중간에 나산이 없고 길이가 좀 길죠. 플라스틱 와셔 안에 들어가거든요. 보드를 나사가 긁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뒤쪽 보시면 고무가 이 철판이랑 보드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뒷판에 있는 부품에 닿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손으로 안 돌아갈 때까지 조이시면 돼요. 블럭을 먼저 설치하시기 전에 블럭에 보시면 입출 수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가고인데 수로를 어떻게 짤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블럭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시면 되거든. 저는 이 로고가 뒤집어지더라도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할게요. 보통 왜 그러냐면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요걸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이렇게 장착하잖아요. 그러면은 글카에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상단 라디로 가게 되는 게 편하더라고. 하지만 요거는 방향을 바꾸겠다 이거야 내가. 조금 귀찮지만 벨로시티 로고가 밑으로 딱 가게. 그거는 어렵진 않아요. 여기 여시면 이 4개 풀잖아요. 그러면 요거 바꿀 수 있어. 돌릴 수 있어. 이게 좀 귀찮긴 한데 커스텀 순행이 간지를 위해 하는 건데 조금 귀찮아서 조금 간지를 살릴 수 있으면 좋지. 요거를 분해를 해서 저 로고를 정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실수하면은 질질 새거든?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오링이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불투명한 블럭은 다시 조립할 때 오링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제대로 안착이 안 되면 나중에 물이 새겠죠. 이거 다시 재조립하실 때는 보면은 슬롯 있죠. 이 슬롯이랑 이 미세수로 좌에서 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얘가 수직이 되게 이게 이렇게 오게 구멍이 그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놓고 요것만 180도 돌리겠어요. 이거 방향 십자 모양 되게 수직 되게 하고 오링 빠져나오지 않았는지 확인 잘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리 먼저 잡고 끝까지 조이는 건 나중에 합니다. 이런 금속 블럭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크릴 블럭 같은 거 세게 조이시면 깨집니다. 잘못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벨로시티 로고가 돌아갔죠. 스몰 페이스 바르기 전에 표면을 깨끗하게 한번 닦아줄게요. 찍 짜고 킥백 S 열어봅시다.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 메쉬가 되게 좋은데? 재질이? 우와. 메쉬 1000이에요. 1000. 여기에 열기 편하라고 요거 있어요. 이게 순행을 하셔도 되도록이면은 보드 쪽으로 붙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앞쪽으로 수로가 나와야 되거든. 물 라인이 나와야 되니까 너무 유리에 붙이시면 작업하기 힘들어. 이거 길이 딱 마음에 든다. 빌빌 접히지 않고 딱 마음에 든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 라디면 쌍편 돼요. 전면 라디 들어갈 거 생각해서 조금 공간 남겼고요. 여기가 좁아서 펌프를 아래층으로 누르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거는 좀 힘든데 물통 위에 놓고 펌프를 지하에 아예 보내버리면 괜찮아. 여기에 관이 하나 지나가야 돼요. 그걸 고려해서 얘를 고정을 안 시켰어. 이걸 높이를 딱 높여서 맞추려고. 여기서 일로 보내? 또 다시 일로 보내? 아, 그러라고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이게 수로판 약간 그런 개념이네요. 초벌칠하고 여벌칠하고 3번 정도는 칠해야 되잖아. 지금 2번을 칠한 거거든요. 마지막 칠을 할 거예요. 그냥 간단히 팁을 드리면 처음에 너무 두껍게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얇게 칠한 다음에 2-3시간 기다려서 마른 다음에 다시 칠하고 다시 칠하고 하셔야 돼요. 그럼 나가서 나머지를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잘했다. 케이스에 넣어보자. 아, 헐났네. 하하하하하하. 조립하는 데라고 하시면 일반 PC는 한두 시간이면 하죠. 허수는 2, 3일에서 일주일은 잡으셔야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깔끔하다고 우겨도 되겠다. 수온 센서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라디에다가 이거 공기 온도 재는 용으로 나온 센서를 낀구잖아?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나와. 심지어 일체형 순행 쿨러 라디에다가 꽂아 쓰기도 해요. 일체형 순행 쿨러 중에 수온 센서 없는 애들 있잖아. 쿨막 거라든지 그런 애들 쓸 때는 일부러 방막 센서 라디에다가 낀 거 가지고 쓰기도 해. 방열판이요? 다나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흔한 거는 NC2하고 NC3이 있고요.
NC2는 누구 왜 33이냐. 하여튼 NC2는 12V LED 단자 연결을 해서 전체가 같은 색으로 색깔이 바뀌고요. NC3는 5V LED 단자 연결해서 각각 부분을 색깔을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애들이 싫으시면 MEG라는 업체가 있어. 맥이라는 업체 있어, 부산에. 맥 스토어를 검색해 보시면 MEG-store.com인가 그럴 거거든. 거기 들어가시면 걔네가 알루미늄으로 된 냉방열판 팔아요. 그게 마감이나 그런 거는 깔끔하고 괜찮아. 일단 일어나면 오후겠네요. 아이고 속상해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하여튼 끝. 안녕.